히알루론산이 우리 표피층을 통과해서 진피층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또 나이가 들면 또 자연스럽게 감소하다 보니까 또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원인인데, 안녕하세요, 김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히알루론산과 리포존 공법이 주제네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가오니스 화장품 성분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대체 뭐 히알루론산, 유산균, 발효 용해수를 썼는데 또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 화장품을 만들었는지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오니스 화장품의 비밀을 또 밝히러 가보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네. 그냥 촉촉하게 하는 거라고 대략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히알루론산이 종류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예. 그럼 종류별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네. 볼까요? 히알루론산은 피부 진피층에 존재해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피부를 촉촉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나이가 들면 또 자연스럽게 감소하다 보니까 또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원인인데, 이런 부분을 보충하려고 또 화장품에 히알루론산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뭐 화장품 특히 뭐 수분 하면은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보는 게 히알루론산이 있나 없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오니스에는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많이 또 다양하게 들어있다. 무려 저희가 8가지 종류의 히알루론산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아요. 히알루론산이 이제 종류마다 다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이 히알루론산은 분자 크기로 나눠지는데 초저분자,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이렇게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분자 크기 딱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피부에 흡수의 차이가 있다 딱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콜라겐도 요즘에 네. 저분자가 좋다고 네. 하고 요즘에 또 단백질 분말까지도 이제 저분자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분자를 쪼개는데 히알루론산도 그런가 봐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또 초저분자나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서 또 무조건 좋다고 말은 할 수 없고, 네. 이 분자 사이즈마다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좋은데, 특히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흡수율은 좋지만 이제 수분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고분자는 흡수율은 낮은 대신에 이제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서 보습을 유지하는 효과를 나타내요. 이렇게 분자량이 뭐 작을수록 흡수는 좋지만 수분은 적고 클수록 흡수는 좀 덜 되지만 수분 보유량이 네. 많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초저분자에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있고,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포린 3 발현을 촉진시켜서 피부 속의 근본적인 수분력을 향상시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아쿠아포린은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수분을 비롯해서 여러 물질들은 이 피부 안에서 수송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아쿠아포린 3는 피부 보습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힘을 주는 네. 것이 아쿠아포린 3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저분자에는 하이드롤라이즈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포타슘 하이알루로네이트, 하이드롤라이즈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가 있어요. 이 성분들은 피부 속 보습력을 향상시켜서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키고 피부 안쪽 수분을 표면으로 당겨서 표피에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줘서 말하자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침투시켜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이런 미네랄 같은 경우에도 미네랄이 사실은 흡수가 잘 안 돼서 네. 우리가 킬레이트라고 네. 해가지고 저렇게 뭐 뒤에 포타슘을 붙인다든지 소디움을 붙인다든지 그런 걸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얘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포타슘, 뭐 히알루로닉, 뭐 소디움, 히알루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잘 하게 하려고 그 킬레이트화를 시킨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쉽네요. 이름 너무 어렵다. 약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중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록시 프로필 트라이모늄 하이알루로네이트, 소듐 아세틸레이티드 하이알루로네이트가 있습니다. 양이온성 히알루론산으로 수분막을 형성시켜서 보습을 유지하고 피부의 수분을 밀착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초저분자, 그 다음에 저분자인데 지금 이렇게 이름이 엄청나게 긴 게 지금 중분자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중분자 히알루론산부터는 성격이 조금 달라졌네요. 확실히 네. 보호막이 생기기 네. 시작했네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크로스 폴리머가 있는데요. 고분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수분 증발 현상을 막아주고 수분 보습막을 형성시켜주는데 특히 이제 보습 장막을 형성해서 수분 유지나 주름을 예방시켜줍니다. 한마디로 고분자는 그냥 피부 수분 보호막이네요. 네, 그냥 제가 이제 알았어요. 걷는 거죠, 이렇게. 초저분자는 이름이 제일 짧아. 그 다음에 저분자가 뒤로 조금 갈수록. 더, 예, 중분자, 고분자는 지금 아까 뒤에- 말씀하신 게 하나죠. 네. 뒤에 이제 폴리머까지 붙었어요. 폴리머까지. 예. 히알루론산은 이렇게 해서 8종이 들었다는 거 우리가 알았고요. 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리 이제 초저분자라고 해도 작기만 하면 침투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리포좀 공법이라는 걸 이용했어요. 사실 저희 약에서는 리포존 공법이 네. 친숙해요. 아, 그쵸. 네네, 저는 약간 친숙한데 조금 더 쉽게 또 얘기를 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오늘 좀 내용이 많기는 한데 처음에도 저희가 말했듯이 이제 물이 화장품에서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네네. 약사님도 당연히 인지질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인지질 알고 있죠. 이게 우리 생체막의 주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냥 인지질이라고 하는데 네. 또 우리 몸에서 우리가 뭐 쉽게 또 말하는 생체막 성분이 뭐 당지질, 네. 콜레스테롤 이것도 이제 지질이고요. 네. 단백질, 단백질.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지질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닐 때도 배운 게 아직도 생각나요. 얘는 한 분자 안에 소수성하고 친수성을 다 가지고 있다면서 그림 이렇게 네네. 성냥개비처럼 생겼는데 아래 짝대기 2개 이렇게 그린 게 전 아직도 생각이 너무 그렇죠. 나거든요. 콩나물 대가리 같이 이렇게 네. 된 거. 예. 그래서 이게 물에 넣으면은 친수성은 이제 물에 접근하고 또 소수성은 자기네들끼리 뭉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또 화면에 띄워줄 건데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형태가 돼요. 이제 그렇죠. 이런 동그란 걸 저희가 이제 리포좀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리포좀이라고 하는 저 동그란 거, 그러니까는 저 안에 그 노른자 같은 저 안에다가 핵심 성분을 넣어서 네. 피부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피부에서는 저게 이제 쫙 들어가는 걸로 하고는 핵심 성분을 빼고 걔네들을 이제 쫙 이렇게 네. 흡수만 되는 거죠. 네. 보기만 해도 되게 과학적이야. 저는 사실 이 리포존 공법을 되게 좋아하는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먹는 것도 그렇고 약 같은 것도 그렇고 리포존으로 하면은 정말 흡수가 높다는 게 어떤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이걸 봤더니 딱 그거네요. 히알루론산이 우리 표피층을 통과해서 진피층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아, 맞아요. 예. 네. 그럼 우리 앞으로 리포존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면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히알루론산 8종과 이제 리포좀 공법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모두 좀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제가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약은 이렇게 딱 설명서를 보면은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화장품은 아직은 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들으면서 하니까 그러면 이건 정제수 대신 이런 용해수가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몇 가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를 조금씩 조금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좋은 또 기회가 되었으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도 가운리스에 관한 또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